지난 영상에서는 동명사와 to 부정사 중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경향이 있고 현재의 사실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반면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 또는 현재의 가능성에 닿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볼게요.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stop인데요. 어떤 행동을 stop 하려면 이미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I couldn't stop laughing. I couldn't stop laughing. 웃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stop laughing. 이렇게 이미 웃는 행동이 있어야 그걸 멈춘단 말이에요. stop의 의미상 목적어는 당연히 과거나 현재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동명사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하다, 그만두다의 의미의 quit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좀 그만해 이런 말을 한다면 quit complaining, quit complaining. 물론 stop complaining 해도 되고요.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말 해줄 수 있죠. You should quit smoking. You should quit smoking. You should stop smoking. 너 담배 끊는 게 좋겠다. You should stop smoking. quit smoking, stop smoking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동사 finish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동을 끝내다, 마치다 라는 의미로 말할 때 목적어가 되는 그 행동은 반드시 동명사로 쓰셔야 합니다. I just finished cleaning the kitchen. I just finished cleaning the kitchen. 부엌 청소를 방금 끝냈어. 이렇게요. I just finished cleaning the kitchen. 또는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그 책 다 읽었어요?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이렇게 stop, quit, finish 뒤에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실 때에는 동명사로 말해주세요. 이번에는 동사 enjoy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뭐를 즐기다 하는 말로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really enjoyed the book. I really enjoyed the book. 명사 책이라는 단어를 목적어로 말한 거죠. 그런데 읽다라는 행동을 목적어로 하고 싶어요.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즐겼어요. 이렇게요.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ook.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ook. 이렇게 읽다는 동사를 동명사로 말하셔야 해요.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ook. 그리고 내가 읽어보니 너무 재밌어서 친구한테도 읽어보라고 빌려줘요. 그때 이런 말 할 수 있죠. I hope you enjoy reading it. I hope you enjoy reading it.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즐긴다고 말하려면 선행되는 경험이 있어야 하겠죠. 또는 I hope you enjoy reading it. 이런 경우처럼 적어도 읽는다는 그 행동이 현재 시점과 닿아 있는 구체적인 경우라야 enjoy의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enjoy도 목적어를 동명사의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로 문장을 하나 더 말해보면요. TV쇼 등에서 인터뷰를 마칠 때 우리말로는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동사 enjoy를 써서 I really enjoyed talking to you. I really enjoyed talking to you. 우리는 이런 말 좀 낯간지럽달까요? 그래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대화할 때는 대화 끝에 이런 말 한번 해보시는 것 좋아요. I really enjoyed talking to you. I really enjoyed talking to you.
동사 deny는 무엇을 부인하다 이런 뜻이니까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이렇게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고 뭐뭐 한 것을 부인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목적어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행동이겠죠. 그럼 동명사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He denied breaking the window. He denied breaking the window. 그는 창문 깬 것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창문을 깨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이죠. He denied breaking the window. 이렇게 어떤 행동을 부인하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라는 의미로 동사 deny 그리고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로 말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에 따라 목적어가 왜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혹은 왜 둘 다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의미가 같고 어떤 경우는 의미가 다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은 없어요. 대체로 이렇다라는 경향성을 이해하자는 정도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오늘 앞에서 본 동사들은 그 의미만 딱 봐도 목적어가 동명사 형태일 거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런 동사들이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런 동사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의 의미, 특히 우리말로 해석된 의미만 봐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경향성, 이것에 의거하여 목적어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운 동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외우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냥 외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설득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 이 두 개의 동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을 제한하다. 이렇게 해석을 놓고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데 목적어는 동명사만 쓴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외적인 건가? 아, 이거 그냥 외워야 되나 했어요. 그런데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될 것도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consider. 이 단어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뭐뭐를 고려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동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요. 예를 들어 I'm considering changing my major. I'm considering changing my major.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나는 전공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어. 전공을 바꿀까 생각 중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만 놓고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 consider의 뉘앙스가 중요해요. I'm considering. 이 말은 단순히 생각 중이다 라고만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뭐뭐를 하는 것에 이미 마음이 있다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m considering changing my major 하면 전공을 바꾼다는 생각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전공을 바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consider 이라는 동사를 써서 말을 할 때는 그 목적어의 내용이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실현 가능함으로 현재에 더 가깝게 닿아 있다. 그러므로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동사 suggest인데요. 이 단어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할 것을 제한하다. 이 의미로만 보면 왠지 to 부정사가 더 어울릴 것만 같은데요. 아니에요. to 부정사는 suggest의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저만의 논리를 설명해 볼게요. suggest를 3개의 권위 있는 영영사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중 2군데에서
suggest의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아이디어나 가능한 계획을 말하다, 언급하다 라고 했고요. 맥밀런 사전에서는 아이디어나 계획을 제안하다, 권하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to consider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suggest인데 그때 그 아이디어나 계획은 consider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봄직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uggest의 목적어는 현재의 가능성에 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suggest의 목적어는 동명사로 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한 문장 하고 마칠 건데요. 새로운 걸 배우려면 그냥 외워야 할 때도 있죠. 영어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I suggest memorizing sentences instead of grammar rules. I suggest memorizing sentences instead of grammar rules. 문법 규칙 대신 문장을 외우시기를 권합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하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Bye!